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요한 속보 몇 가지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참극을 종식시켰습니다. LA 화재 무한 블랙박스 북한군, 이것을 둘러싼 이야기, 슈퍼파워는 슈퍼 거짓을 만든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에 그저께 올라온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측에서 헌재 답변서에서 부정선거 언급하며 계엄은 정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나 민주당의 횡포를 밝힐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다. 여기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부정선거 관련된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4.15 총선을 추적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맹 교수님이죠. 이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 오늘 서버 포렌식 자료를 변호인단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떤 내용인가 질문을 했습니다. 정보사 포렌식 완료된 것으로 오래전에 전달받았다. 제가 가지고 있는 포렌식 자료는 실시간 서버 데이터 채취한 것이다. 40 총선에 국한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40 총선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백도어를 설치한 것이 아닌가, 이런 루머가 지난 한 달 동안 세간에 돌았습니다. 어쨌든 윤 측에서는 부정선거 이슈까지 본격적으로 꺼내들고 여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탄핵 인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이 탄핵 기각이냐 인용은 결국 이 헌법에 부합하냐 혹은 위헌이냐 계엄이, 이것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재판 과정에 부정선거 관련된 증거가 공개된다면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이 부정선거 이슈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도 2017년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그 대선입니다. 이것은 부정선거다. 투표소 수개표 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이 투표함이 사전선거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바로 이 이동할 때 이 무결성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투표지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하자, 맞는 이야기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논쟁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선이든 지선이든 혹은 각 정당의 내부 경선이든 부정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부정을 밝힐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만, 그러나 미래의 부정을 방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이 선거 시스템, 선거 프로세스 모두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들여다보는 거죠. 혹시 사각지대는 있지 않는가? 일단 선관위 서버 관련된 포렌식 자료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런 루머가 돌았습니다만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정보사가 오래전에 감사할 때 백도어를 심었다, 국정원이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에서 연결해서 선관위 서버를 이렇게 트래킹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또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가 증거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올해 40 총선 관련 로그 데이터를 획득했나 봅니다. 증거 능력이 있는지 유의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어떤 비정상성이 존재한다면 예를 듭니다. 외부에서 침투해서 선거인명부에 접속해서 비투표자를 투표자로 바꾼다. 이것은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선거 의혹이죠. 비투표자를 투표자로 바꾸고 거기에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는다. 이건 아프리카든 남미든 전 세계 공이 공통된 대표적인 선거 의혹입니다. 네트워크 로그 파일 같은 것은 수정이 불가능하죠. 선거 당일 어떤 선거 장비 혹은 선관위 서버가 외부와 외부 인터넷을 타고 연결이 되어 있다, 무언가 왔다 갔다 했다, 이런 것이 만약에 남아있게 된다면 선거 무결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만으로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격적인 선거 프로세스 감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내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국제참관단을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이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동유럽 국가들 국제참관단 부르죠. 그리고 남미 각국도 국제참관단을 부릅니다. 만약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보게 된다. 자, 지금 이 봉인지 같은 거 뗐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함의 이동, 동선, 사각지대,
투표함 감시 체계, 그리고 간의 사전 투표지의 이 배송망 사각지대, 뭐 외부와의 통신 여부 등 이런 것을 심사할 수 있고 또 문제점을 찾으면은 고칠 수 있습니다. 불투명한 관례는 일소되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도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대화하자. 이 대북 개인 외교 재개를 원한다. 이것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직접 통화를 한다거나 만난다거나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에 대해 조금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죠. 그리고 북한을 중국에서 떼어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든 정권이 미국 외교를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돌아온다고 해도 갑자기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신뢰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정 정도 거리를 두게 될 겁니다. 김정은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는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자지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네타냐후는 하마스와 딜을 받습니다. 이 배후 여러 가지 비하인드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네타냐후에 거절하지 못할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네타냐후는 지난 몇 달 동안 하지 않았던 조건으로 하마스와 단 하루 만에 합의를 봤습니다. 물론 이틀 전 이 트럼프가 묘한 트윗을 올렸습니다. 트루소셜에 올렸는데 이 네타냐후를 비난하는 제프리 sak스 교수의 영상이 담겨진 것 제가 어제 방송에 담았죠. 이것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트루소셜에. 그래서 네타냐후의 어떤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추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네타냐후는 하마스와 딜을 받습니다. 이것은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내에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팔았던 그런 안이 아닙니다. 네타냐후를 지지해왔던 강경파들 이들을 배신한 겁니다. 도대체 어떤 안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체오르드가 잘 정리했는데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는 장기 휴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1월 19일부터 일요일부터 휴전입니다. 현재 가자지구에 억류되어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을 단계적으로 석방합니다. 남자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인질 30명, 그리고 여자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인질 50명. 지금 이스라엘은 9천 몇백 명 정도의 인질을 지금 가두어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 휴전안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9천 명 억류자 중에 한 4천 명 정도의 팔레스타인인들은 풀려나서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완전 철수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측은 가자지구를 재개발해서 여기에 리조트를 짓고 이런 계획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자지구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이스라엘군은 철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물 및 연료 운송을 위한 개방형 접근, 즉 가자지구에 외부의 화물과 연료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걸프만 연안 국가들 돈 많습니다. 이 아랍 자금으로 이제 재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일단 네타냐후가 패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타냐후는 가자지구를 점령한 다음에 여기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완전히 밀어내려고 했죠. 그런데 좌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자지구에서 다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자지구는 아랍 자금으로 새롭게 재건될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장기적으로 점령한다든가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든가 이런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에 있는 후티 반군들 이들도 화물선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겠다.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는 취임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백지 수표를 캔슬을 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새로운 어떤 단체가 이 가자지구를 대표하게 될 건데 어쨌든 네타냐후나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은 지난 십몇 년 동안입니다. 아랍에서 들어오는 자금이나 화물 이런 것을 다 블락킹 해왔습니다. 이 제재를 가하면서 일부만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제 주변의 아랍 국가들, 돈 많은 걸프만 연안 국가들입니다. 순위 국가들이죠. 이들은 엄청난 연료와 화물 이런 것을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자지구를 재건할 수 있다는 거죠. 주변에 돈이 많은 순위 아랍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두바이에 있는 압신, 두바이에 있는 유명한 이제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친구가 좋은 글을 올렸는데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끝났다. 자, 이번에 이 제노사이드 이것은 대명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위선이 이번 이제 가자 사태에 철저하게 드러났습니다. 제노사이드, 홀로코스트, 해리스, 부처, 이 블링컨 이런 식으로 다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 폭격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과 영국, 이 영국이 여기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이 이스라엘 언론조차 트럼프가 취임 전에 네타냐후에게 휴전협정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를 했다. 이것을 이스라엘 언론이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압틱스가 있습니다. 이 대량 학살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강압을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단 며칠 만에 네타냐후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시무시한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네타냐후의 압력을 넣기 전에 다른 어떤 국가도 네타냐후에 제대로 압력을 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언론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바이든 정권이나 유럽 국가들은 이 네타냐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폭탄, 기타 전쟁 물자는 마음껏 퍼준 거죠. 그리고 지난 15개월 이상 가자에서는 이제 끔찍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야외 감옥 수용소죠. 자, 여기에 선진국들이 진보된 무기, 그리고 이 라벤더 프로그램 이제 팔란티어에서 보내줬죠.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폭격을 하고 이런 참 인간으로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단 며칠 만에 네타냐후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휴전협상 내용 자체가 이 팔레스타인 내 전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이 트럼프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고 네타냐후의 팔을 비틀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규칙 기반 질서에 가면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을 들여다본 거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떨어뜨린 모든 폭탄, 모든 전쟁 물자는 미국과 영국, 서구에서 나왔습니다. 도대체 미국과 영국, 이 서구 국가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것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 이게 문제가 아니죠. 미국은 패권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패권 국가가 가자에서 이런 참상이 터지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원을 한 거죠. 폭탄 전부 다 미제입니다. 자, 이 죽고 다치고 굶주리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전 세계 특히 20대 젊은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이들은 이제 친 팔레스타인 시위를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 물론 일부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죠.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틱탁이나 이런 데서 자랑 삼아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이런 것을 보고 세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만 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이것의 정체를 전 세계인들이 목격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단단한 어떤 바위 같은 것이 되어서 자, 미국이 새로운 질서를 강압할 때 여기에 걸림돌로 이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 특히 이 국무부 인사들, 블링컨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이 세계 어느 곳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럴 때 미국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 대한 맹비난이 여기저기서 이제 쏟아지는 거죠. 오늘도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오래된 기사입니다. 2010년 12월 20일인데 이라크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미군 병사가 14세 이라크 소녀에게 매우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합니다. 이 자신은 이라크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에서 이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미군들이 통과했던 어떤 교육 프로그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 펜타곤은 미군들을 이제 이라크로 파병하기 전에 어떤 이제 사이옵스 심리전 교육을 시킵니다. 여기서 이라크 사람들을 사람과 무의식적으로 이제 동일시하지 않는 이런 내용을 은연중에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많은 이제 이라크 참전 병사들이 증언을 한 겁니다. 자, 이 친구는 마치 미국의 그 프로그램을 꼬집어서 자신을 이제 방어하는 것이 아닌가.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어쨌든 이라크인들은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지금 뭐 제프리 sak스 교수의 영상, 이 내용에 보면은 미국이 그동안 한 거짓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이제 이 이라크 침공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로전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슈퍼파워는 슈퍼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LA 화재도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화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뭐 혹은 뭐 노숙자가 이렇게 방화를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은 존재하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소화전에 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은 이 캘리포니아, 특히 LA 지역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바짝 말라 있죠. 뭐 이제 여름에 많이 온 비, 그것은 뭐 이미 다 흘러갔고 지금 뭐 바짝 말라 있습니다. 나무들도 말라 있고, 이럴 때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은 무섭게 번집니다. 그리고 바람도 불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시기에 저수지들을 다 비워뒀을까? 캘리포니아에 물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부 캘리포니아에는 물이 많습니다. 뭐 레이크 타호 이런 데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물을 쭉 가지고 와서 여기 LA 쪽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저장해 둘 수 있죠. 자, 지금 불이 나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이때 이곳을 텅 비어 놨습니다. 뭐 바닥이 드러난 거죠. 물론 뭐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물을 방류했다 뭐 이런 주장도 합니다만, 이 캘리포니아의 뭐 주지사나 이런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화재가 난 지역은 금싸라기 땅입니다. 여기 뭐 팔리세이드도 그렇고 여기 브라운우드 이쪽은 뭐 거의 금싸라기 땅이죠. 하와이 화재와 이제 좀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와이도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재개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진짜 이 금싸라기 땅이죠. 제가 어제 이제 커뮤니티 방에 글을 올렸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엉뚱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자, 이쪽 지역에 만약 이제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단지로 바꾸게 된다면 글자고는 돈벼락을 맞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와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의 목소리가 뭐 이 LA 지역에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빈 뉴섬은 야, 나 그런 이야기 알고 있는데, 자, 뭐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것을 뭐 차단하기 위해서 뭐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황폐화가 되었기 때문에 재건을 해야 되죠. 자, 이 금싸라기 땅입니다. 결국 이 금싸라기 땅을 재개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들고 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세력이 있죠. 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뭐 대부분은 사실은 뭐 자연재해입니다. 뭐 의도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도 누가 의도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일어났을 때 불을 끌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물이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물론 미국 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습니다만, 이 트럼프는 지금 시기가 이제 미국의 어떤 저점을 통과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도 됩니다만, 바이든 때 미국이 완전히 망가졌다 뭐 그것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금융기관들, 특히 이 채권에 투자했던 많은 금융기관들은 지금 이 미실현 손실을 엄청나게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매각하게 된다면 많은 은행들이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이제 홀딩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식이 오르고 뭐 미국 경제가 좋아 보입니다만 여전히 이제 심각한 골병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하버드 MBA를 나와도 몇 달 동안 잡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실제 미국의 이제 고급 직종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공계는 다릅니다만 이런 상경계 이쪽은 좋은 잡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뭐 헤매고 있는 상황이죠. 혹자는 미국이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깝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완전 고용의 상당 포션은 파트타임 잡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직종입니다. 뭐 식당 가서 이렇게 서빙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고 이런 직종이 크게 늘은 거죠. 양질의 일자리가 미국 역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AI나 이런 것의 여파도 있습니다만 일단 미국이 지나치게 독점화되어 가는 과정, 자,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 사람들만이 큰 수혜를 누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이 파트타임 잡에 이제 전전을 하는 거죠. 뭐 혹자는 2개, 3개 이런 파트타임 잡으로 먹고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럴드 경제에 올라온 기사, 이 트럼프가 국가 경제 비상 선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경제적인 비상계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트럼프가 이것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이 관세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공격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를 때리면은 가장 먼저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미국의 기업들, 수입하는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입니다. 일단 미국 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계엄을 선포를 하는 거죠. 경제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내를 단돌이 하고 각국을 손을 보겠다. 그 전에 이제 미국 내를 이렇게 딱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판 경제 계엄을 한다. 실제로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윌슈라베가 이런 글을 썼는데 이 나토의 종식이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 유럽은 급격하게 이제 이 그들 표현으로는 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극우는 일단 국가주의입니다. 뭐 EU라든가 큰 집합 혹은 미국이라는 강대국, 이들의 어떤 외세 이것을 배격하고 각국이 독자적인 주권국가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극우화 버전입니다. 이런 흐름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나토의 해체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유럽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인 희생을 겪고 있죠. 그동안 서유럽 그리고 동유럽 국가는 러시아의 값싼 자원을 가져와서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이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러시아의 전쟁에 밀어넣고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죠. 그 혜택, 러시아의 값싼 자원을 고스란히 인도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각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반발을 하고 이 극우화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이 영상은 좀 틀에는 조금 곤란한데 이것은 자, 이 우크라이나 저격수들이 총을 쏘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을 뭐 자랑 삼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러시아 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걸음걸이도 느릿느릿하고 이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그냥 가방을 들고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피나가는 그냥 민간인에 불과합니다. 자, 이 자들에게 스나이퍼가 총을 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자랑 삼아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 자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민간인인 걸 몰랐을까? 알고 있었죠. 자, 지금 뭐 적외선 스코프로 이렇게 본 건데, 자, 그냥 망원렌즈로 보면 보입니다. 이들 우크라이나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 이들은 러시아계를 증오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러우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계 주민들, 과거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 우크라이나계의 이제 지배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독립을 선포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점점 더 확산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군 영상이라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사람입니다. 이 중국 자원병 같습니다. 용병으로 온 사람 같은데, 자, 이 러우전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 영상인데, 이 뭐 중국말, 북한말, 한국말 이것을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야 북한군 병사다 뭐 이런 걸 올렸습니다. 여기서 북한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미국, 우크라이나 그리고 대한민국. 자, 이들은 어떤 북한군 존재, 여기에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광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군 보러 뭐 한국에서도 북한말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원을 먼저 드러내는 겁니다. 이 러시아의 모든 영상을 보면은 일단 호주에서 온 누구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온 이 용병, 이 용병도 자신의 뭐 신분 그리고 이름, 출신 지역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을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호주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호주 용병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이 러시아군에 체포가 되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러시아군에게 끌려가서 뭐 어떻게 됐는지 이게 드러나지 않은 거죠. 러시아군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에는 호주의 오스카 젠킨스라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받고 우크라이나전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용병으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면 전쟁 포로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체포해서 교도소로 간 것이 아닌가. 여기에 호주 정부가 나섰습니다. 자, 그러지 말고 전쟁 포로로 인정해달라. 만약 행방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 대사관에 있는 사람을 추방할 거야. 이런 식의 이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이 스스로 이제 돈을
받고 우크라이나전에 들어와서 뭐 참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쟁 포로로 분류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뭐 그러나 결국 이 러시아는 이들을 뭐 포로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됩니다. 자, 결국은 이 포로 교환 패키지를 이용해서 뭐 교환을 하면서 자신의 이 러시아 병사를 데리고 오는데 활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미국 그리고 한국 뭐 온갖 황당한 것들을 올렸습니다. 뭐 그리고 이런 우크라이나의 유치한 조작극에 한국의 이제 국정원이 어느 정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가, 뭐 그것이 저희 관심사입니다. 물론 뭐 일견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한미 동맹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강한 압력을 넣으면 한국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이 북한군 존재를 만들고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이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내도록 이렇게 압박을 넣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이 자체가 이제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바이든 정권에 이끌려서 이 더티한 일에 이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군 포로라고 주장되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출신 지역이 어딘지, 북한에서 무엇을 했고 또 어느 부대 소속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공개는 일체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상한 가명, 무슨 철남 이런 것을 갖다 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평양에 있는 가족과 뭐 이 휴대폰으로 화상 통화를 하고 이런 황당한 조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이 젊은 친구는 몸에 스크래치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손이 다쳤냐, 그것도 아니더군요. 다 풀었는데 뭐 손에도 스크래치 하나 없습니다. 자, 이 자를 데리고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 뭐 국정원 직원이겠죠. 뭐 신문을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사람의 신분, 이름 이런 것은 밝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프로토콜에 맞지 않습니다. 이 자의 신분을 밝혀서 국제적시자사에 먼저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게 전쟁 포로의 지위가 부여되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과거에 몇 명을 잡아서 이 북한군 포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국제적시자사는 북한 포로의 존재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다. 자, 아직까지 유령이라는 거죠. 한국이 가서 인정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제적시자사가 이제 전쟁 포로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언론이 북한군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그냥 완전히 바보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뭐 우크라이나에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해외 파견되는 군인들, 이들은 일단 그 지역 러시아군과 함께 이렇게 조율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무작정 보내게 되면은 이 북한군이라는 것 자체가 러시아군의 위협이 됩니다. 하나의 인간 지뢰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일은 애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훈련도 받지 않고 일주일 훈련 받고 바로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거짓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림을 보여주고 우크라이나 포로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포로가 총 그림을 선택하면 그 자리에서 쏴 죽이라는 거죠. 이것이 러시아 측의 프로토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북한군이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포로 잡으면은 그냥 총 그림만 선택하면 마음대로 쏴 죽이라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 자체가 전쟁 범죄입니다.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군이 항복을 하면은 포로로 잡으면은 그대로 이제 안전하게 이 신문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 이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잡아둡니다. 그 자리에서 뭐 총살하고 그러진 않죠.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조선일보니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패친께서 올리신 글인데 그 일부분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북한 병사가 뭐 집으로 안 보내주겠지요. 여기서 이제 국정원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좋다. 우크라이나 좋은 곳이다. 너가 원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살기 좋은 곳입니까? 그냥 있다가 개처럼 전쟁터로 끌려가는데, 이 북한 병사를 기본적인 분별력도 없는 문외아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우크라이나인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투 관련돼서 이제 북한군 영상이나 이런 것을 우크라이나 측에서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대부분은 상당히 이제 의심스럽습니다. 뭐 첫 번째로 시체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은 올릴 수 없는데, 지금 러우전의 진상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시체들이 얼마나 참혹한지 알고 있습니다. 무려 80%의 전사자가 포탄에 의해서, 대포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뭐 팔이 날아가고 머리가 날아가고 몸이 날아가고 이런 게 거의 태반이라는 거죠. 80%가 그런 방식으로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다리가 멀쩡하게 달려있는 시체들이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누워서 자는 애들 같습니다. 연출한 것 같은 그런 멀쩡하게 팔다리가 다 달려있는 그런 시체가 이렇게 30구가 쭉 늘어서 있는 거죠.
이것은 러우전의 현황과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겁니다. 무려 80%의 전사자가 포탄에 의해서 이렇게 죽는 겁니다. 멀쩡한 시체가 없는 거죠. 팔다리 멀쩡하게 달린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쭉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 거 한 2번 정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드론으로 공격하는 영상,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부 컴퓨터 게임에서 나온 이제 어떤 열 화상 뭐 이런 영상들, 그리고 매우 조악한 근데 해상도가 떨어지는 영상들, 그리고 뭐 얼굴이 구분이 안 되면 무조건 북한군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쿠르스크 전장에 여러 명의 이제 종군 기자들이 갔습니다. 이 러시아 측에는 자 아일랜드 출신의 종군 기자도 가고,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출신 종군 기자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북한군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쿠르스크 진영 우크라이나 측입니다. 이쪽에도 BBC, CNN 이들 기자들이 와서 실제 종군 기자로 뛰었습니다. 자, 이들 공통적으로 북한군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서구 기자들도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만나서 이제 북한군이 있더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두가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자, 젤렌스키는 북한군 잡아오라고 하는데 북한군이 있어야 잡아오지,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거죠. 이것이 현장에 실제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북한군 10,000명은 엄청난 숫자죠. 자, 이 러시아군이 한 5만 명 정도가 이 쿠르스크 지역에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무려 20%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노출이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 방송의 성격과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유고라든가 시리아, 그리고 아프리카 중동 지역 곳곳에서 이 서구가 어떤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에 협조했던 사람들, 서구의 거짓말에 놀아났던 사람들, 이용되었던 사람들, 그들이 나중에 얼마나 끔찍한 참혹한 결과를 맛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쭉 이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이 보스니아, 코소보, 뭐 세르비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로아티아도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리고 시리아, 리비아,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서구 거짓말에 협조하고 놀아났던 나라들, 이들 대부분은 끔찍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 바이든 정권의 어떤 거짓말에 이용이 되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 이런 거짓 내러티브를 퍼뜨리게 된다.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참혹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좋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나쁜 사람이 있죠. 뭐 소수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거 싹 배제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뼈다귀라고 할 수 있는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기계와 같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판단, 인간에 대해서 동정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계로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국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고 맹목적인 믿음을 보낸다. 그 대가, 믿음이 클수록 그 대가가 커지게 된다는 거죠. 늘 경계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끝나가지만 바이든 정권, 이 바이든 정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사라진다, 끝난다 이렇게 단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살아서 이렇게 꿈틀대게 될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경계하는 태도,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